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전 시집 온 후로 줄곧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늘 시어머님 눈치만 살피며 기죽어 살았는데 이젠 기 좀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8년 전 돌아가시고 시어머님만 남으셨는데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제게 고아를 며느리로 삼았다며 정말 온갖 구박을 하셨던 시어머님이셨는데요. 0부터 시작해 100을 채울 때까지 갖은 수모와 서름이 있었지만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때쯤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다 17살의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한밭집을 운영하시며 부족함 없이 키우려 노력하셨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하면서 목소리도 크고 말투도 세졌다는 내 어머니는 저를 위해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20대 중반에 남편을 여의고 저 하나 때문에 38까지 고생만 하다 가셨죠. 어머니가 살아보지 못한 54을 살고 있는 지금도 어린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희 시어머니는 종종 한밭집 여편네라고 부르며 흉을 보았어요. 한밭집 여편네 밑에서 자라 본데 없이 시부모를 무시한다고 트집을 잡을 때 혼잣말 하듯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을 듣고 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시부모님 앞에서 화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저 서러워 눈물만 흘릴 수밖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봉제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넉넉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둘째였는데 그 위로 어렸을 때부터 명석하다 소문난 형이 하나 있어요. 제가 0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잘난 첫째 아들에게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참 박하셨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어도 남편은 선하고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인데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고 둘째 며느리 밥상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시면서 또 분가는 못하게 하시니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했지요. 그래서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보고 삼시세끼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이 제 일이었지요. 아주버님은 공부를 잘해서 국내 최대 대학에 입학해 동네에 플랜카드도 걸었고 늘 시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버님을 본 것은 손에 꼽혀요. 학교를 졸업하고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을 한 후 그곳에서 정착했거든요.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취직을 한 뒤 그곳에서 자란 교포와 결혼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둘째인 남편이 되었고 사실상 제 몫이 되었죠. 당시만 해도 미국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 드물어서 미국에 산다고 하니 참 대단하다 했어요. 생판 남인 저도 미국이라고 하면 그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인데 시부모님 자부심은 말도 못할 만큼 대단했죠. 형님은 저보다 어려요. 아주버님이 그곳에서 결혼을 늦게 하셨거든요. 저보다 5살 차이가 나고 아이를 늦게 생겨 시족하는 제 딸과도 좀 터울이 있고요. 근데 또 사람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주버님과 함께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는데 뭐 있더라고요. 미국 며느리라고 시어머님은 그저 어려운 손님처럼 대하시고 본인도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처럼 굴었죠. 첫째 며느리 노릇은 하나 하는 것 없이 이것저것 시키기만 바쁘니 얄미울 수밖에요. 아무리 얼굴 보기 힘든 미국 며느리라 한들 같은 며느리인데 처지가 다른 것 같아 서름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한테는 딸 하나 낳았다고 그렇게 가진 구박을 하셨으면서 아이가 늦어지는 형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형님이 뒤늦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까지 흘리며 장하다고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한 번 온 뒤로는 올 때마다 한국집이 너무 불편하고 지저분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한동안 오지도 않았어요. 절마다 고추를 말리거나 메주를 띄우곤 하던 방이 예전 아주버님 방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생각 없이 그 방을 내어주셨는데 벽지며 온 방에 밴 그 냄새를 형님은 견디기 힘들어했지요. 그 말 듣고 저희 어머님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큰아들 한국 올 때 편히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사가 내키지 않다던 시아버님을 그렇게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버님 내외가 한국에 머문 것이 손에 꼽을 정도니 시부모님께서 서글펐겠죠.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없이 산다고 사람을 살살 긁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지만요. 왜 이런 집에서 사냐? 왜 따로 살지 않는 거냐? 자존심도 없냐? 이런데도 사람이 사냐? 그게 형님이 하던 말이었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한국에 들어오지 않더니 저희 사는 게 여전히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줄 아셨나 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사는 걸 본 형님 표정은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통쾌하더라고요. 저희가 형편상 결혼식은 나중에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가진 게 많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주버님 때문이었죠. 첫째 아들도 결혼 못했는데 둘째가 먼저 결혼식을 하는 것은 안 된다 하셔서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살다가 아주버님이 미국에서 결혼하신 후에야 결혼식을 한 거예요. 아주버님 결혼식은 미국에서 하는 결혼식이라 시부모님이 미국까지 가셔야 했는데 저희는 못 갔어요. 그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정말 돈이 말도 못하게 들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엔 이모님과 고모님을 포함한 여러 가족까지 포함하니 한국에서 가기로 한 가족만 17명이었고요. 그걸 다 시아버지께서 내시겠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 왕복 표값만으로 차 한 대를 사겠더라고요. 뭐?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비싸단 말이야?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알아봤는데 그게 맞대요. 미국이 제일 멀잖아요, 어머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나 들어? 그게 17명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면 저희가 형 집에서 다 지낼 수도 없어요. 따로 호텔도 예약해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기 어렵고요. 돈 많이 드실 텐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 그냥 우리 가족끼리 다녀와요. 시어머님은 일단 미국에서만 결혼식을 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잘난 큰아들 미국 며느리 만나 결혼한다고 동네 잔치 해야 하는데 형님이 한국에서 결혼식 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미국까지 가야 했는데 동네 잔치는커녕 가까운 친척들도 데리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심 아주버님께서 그 돈을 들여 친척들을 다 불러들이고
이참에 좀 호강 좀 시켜줬으면 하셨나 봐요. 미국 관광도 시켜주고 삐까 번쩍한 호텔도 데려다 주고요. 미국 며느리 밥상도 받아보면 금상첨화였겠죠. 근데 형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러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요. 형님이 집이 굉장히 잘 살아서 지금 사는 집도 결혼식 비용도 전부 형님의 집에서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집을 해주실 만큼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고 그쪽 일은 대개 형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요. 시어머님은 화를 내는데 미국 며느리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때 화가 나 하는 모진 소리는 또 다 제 몫이었어요. 바닥 걸레질하면 대야에 물을 받아서 옮겨 다니면서 닦고 빨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바닥을 닦는데도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들어와서 바닥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매일 닦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걸레밥 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어머님,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며 대야에 찬 걸레밥 물을 걷어차 버리셨어요. 거실이 온통 물바다가 됐고 카펫까지 젖는 바람에 다 꺼내서 세탁소에 갖다 맡겨야 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늘 먹던 반찬인데 소태가 따로 없다고 괜히 싱크대에 음식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괜히 가만히 앉아 밥 먹고 있던 제 딸에게 알밤을 먹이시곤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냐고 타박까지 하셨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제게 화풀이 하시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부모님 딱 2분 티켓만 예약하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도 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큰아들 기 살려주려면 돈을 써서 친척들을 죄다 데리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시아버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조율했던 게 저희 부부와 아이들 티켓 비용을 시아버님이 내주시기로 한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이모님과 고모님이 어떻게든 가야겠다고 하셔서 저희 대신 갔어요. 저도 내심 미국 한번 가보나 덕 좀 보나 하는 그런 기대도 내심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모님과 고모님께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가줄게. 언제? 다 늙어 꼬부랑 할머니 될 때? 그 전에 다리에 힘 있을 때 데리고 가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됐어. 우리도 아주버님 결혼식 하면 결혼식 올리기로 했잖아. 그러려면 돈 아껴야지. 시집살이를 당하더라도 남편이라도 말을 예쁘게 하니 살만했어요. 결국 시부모님과 이모님, 고모님만 비행기를 태워 보내드리고 남편이 따로 아주버님께 축의금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야 저희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주버님 내외도 우리 결혼식에 오지 않았죠. 이유는 단순했죠. 뭐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참석하지 못했으니까요. 저희도 미국까지 가지 못했는데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건 또 욕심이기도 했으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몇 번 만난 형님과의 대면이 그리 썩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만하면 신경 써준 것 같아 됐다 싶었는데 남편은 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형이 못 와서 울적해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주버님 결혼식 한다고 500을 줬다더라고요. 500만 원? 대체 돈이 어딨어서? 당신한테는 말 못해서 미안해. 비상금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하도 1,000만 원은 붙이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나는 그 정도는 없고 당신 알면 반대할 거 뻔하니까 모아놓은 돈 다 보냈어. 뭐? 1,000만 원? 아주버님 결혼하는데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나 하라고 하셨단 말이야? 아까 어머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당신 알지? 아주버님이 100만 원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뭘 그걸 다 받냐고 반만 받고 다시 붙이라고 하셨잖아. 근데 당신한테는 형이라고 1,000만 원을 붙이라고 하셨다고? 당신은 돈이 없어 500씩이나 붙이고? 우리 엄마 알잖아. 형한테 면 세우고 싶으셨겠지. 그걸 왜 당신을 이용하시는데?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우리가 돈이 어딨어. 나도 형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래도 잘 산다고 해서 받은 만큼은 줄 것 같아서 보낸 건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한테 비상금이 500만 있어서 다행이지 1,000만 원이나 보낼 뻔한 겁니다. 되돌려 받은 건 100만 원인데 그것도 어머님께서는 반을 돌려주라고 하셨고요. 참석은 둘째치고 자기 결혼식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동생이 500만 원이나 붙였으면 최소한 받은 만큼은 줘야죠. 그러면서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동생 결혼한다고 못 와서 미안한 마음에 1,000만 원을 들여 결혼식 올려줬다고요. 아주버님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어요. 전부 저희 부부가 살뜰히 모은 돈이었고 제주도 여행 갈 때도 봉투 하나 받은 것 없었어요. 시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전부 가져가셨고요. 그날 아이 데리고 신혼여행 겸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갔었는데 새삼 서럽더라고요. 가진 것 없는 고아를 거둬줬다. 이런 시부모가 어딨냐 그런 소리 하시고요. 불만만 생기면 주변 사람들한테 한밭집 여편네가 키우던 애라 그런지 좀 덜 떨어졌다. 그렇게 흉을 보셨어요. 그래도 둘째 며느리만한 사람 없다고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면 저를 받아줬으니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하시고요. 한 번도 잘했다. 그래도 네가 있어 고맙다. 그런 소리 해본 적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차별하시냐? 둘째 아들은 아들도 아니냐고 따지지도 못하는데요.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그 차별을 직접적으로 겪을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니 그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거의 없고 대놓고 큰 아들이라고 저희 남편 차별할 일도 없었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연락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으니 차라리 잘된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살림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 잔소리도 익숙해졌어요. 매일 새밥, 새 반찬만 고집하시는 시아버지 덕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는 일도요. 그렇게 매번 새로 한 반찬만 먹다 보면 정말 종일 부엌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실 때도 굳이 집에 와서 점심을 드시곤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삼시세끼를 차리느라 집 밖에 나오기가 힘들었죠. 빨리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밖에서 마트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시아버지 밥은 누가 차리고 집안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자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 집안일에 소홀하게 된다고 타박하시기에 저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었죠.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일하는 동안만 어머니께서 좀 봐주세요. 제가 아침에 차는 다 준비해놓고 가니 아버님 오시면 밥상만 차려드리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하니? 내가 평생 네 시아버지 밥상 차리다가 이제야 해방이 됐는데 며느리 두고 내 손 써야 하냐? 매번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차려만 드리면 되잖아요. 설거지도 제가 다녀와서 할게요.
나는 못한다. 너 지금 나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요, 부려먹다뇨. 이제 윤진이도 크면 돈 들 때도 많고 저희 분가도 하려면 돈 많이 모아야 돼요. 그 사람 가지고 오는 걸로는 생활비 하랴 공과금 내랴 택도 없고요. 윤진이가 뭐가 돈 들 때가 많어. 적당히 키우다가 시집을 보내든지 공장에 보내서 돈이나 벌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너 은근히 명종이 몇 푼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냐?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물가도 점점 오르고 있고 집 한 채 마련해서 살려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 윤진이 적당히 키울 생각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대학까지 보낼 거예요. 뭐, 대학? 여자 대학 보내 뭐하냐?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결국 시집 가버리면 말짱꽝인데 쓸데없이 공부를 왜 시키냔 말이야. 할 말은 참 많았습니다. 대학 나온 형님한테는 뭐 하러 여자가 대학을 나왔느냐는 소리도 못 하시면서 제 딸한테는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결국 시어머님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건 한참 뒤에나 가능한 일이었고 어쩔 수 없이 내내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형님이 애를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큰아들이 낳은 장손인데. 저희는 모시고 사는 자식인데도 딸을 낳았다고 잘 봐주시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애가 밤낮 없이 울어 잠도 못 자겠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하셨게요. 친정이라도 있으면 보내버리는데 고아라 어디 보낼 곳도 없어 자기만 괴로우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설에는 설이라고 세배하는 애한테 500원 주시던 분이세요. 시아버님이 지폐를 꺼내려 하시면 대놓고 손으로 쳐내시고 동전 내밀었지요. 애가 뭘 아냐고 큰돈 주면 다 지엄마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형님 아이 낳았다는 소식에 시부모님, 아주버님한테 무려 1,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애 키울 때 들어갈 돈 많으니 좀 보태 쓰라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어 서운한 마음에 그날 종일 말을 안 했어요. 도저히 좋은 마음으로 말이 곱게 나갈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님, 제 마음 눈치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게 너도 아들 낳지 그랬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장손은 아니어도 아들 손주는 내가 봐주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서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저 아들 낳기 싫어 안 낳은 것도 아니에요. 큰애 낳고 바로 다음 해에 바로 임신했었는데 3개월 만에 유산됐습니다. 후에 난소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도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고아 며느리가 알고 보니 하자도 있었다는 말까지 하실 것 같아 제 문제로 아이가 힘들 거란 말은 안 했어요. 혼자 외롭게 자란 데다가 엄마 없이 혼자 남은 것이 너무 서러웠던 저는 아이 욕심도 많았거든요. 셋은 낳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하나라도 생긴 게 어디냐 하며 감사하며 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넌지시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고 구박하실 때마다 얼마나 서럽던지요. 어머님은 모르고 한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아마 구박거리만 하나 더 늘어나겠죠. 감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눈물바람을 하고 갔다고 그날 불려가서 또 엄청 혼이 났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팽하니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저는 또 내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시어머님이 병이 나셨어요. 다름 아닌 장손 때문이었죠.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또 아주버님이 한국에 데려오지 않을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대놓고 말은 못하고 끙끙 앓은 거지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시지만 아주버님도 참 그래요. 첫째 아들 도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대접만 받으니 양심도 없죠. 며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남편이 아주버님께 연락했어요. 형, 이번 설에는 올 거지? 아니, 내가 언제 명절이라고 한국 갔냐. 늘 안 왔으니까 이번엔 와야지. 엄마 아빠가 다니엘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애가 어려서 비행기를 타긴 좀 어렵지. 네 형수한테 물어는 볼게. 근데 아마 가더라도 3, 4년 뒤에나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이 그건 좀 너무하지 형. 엄마 몰라? 지금 형한테 말을 못해 그렇지. 지금 알아두셨어. 뭐? 엄마도 참. 아이 기다리시면 언제고 보실걸. 아주버님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고 남편이 계속 재촉하자 차라리 미국으로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부모님은 다시 미국에 가게 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님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밥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참 큰아들이 뭐라고 장손이 뭐라고요. 저도 며칠은 시어머님 잔소리 들을 필요 없겠다 싶어 좋았던 차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었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생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동서, 들었지? 다음 달에 아버님, 어머님 오시기로 한 거. 네, 많이 좋아하세요. 동서는 애도 낳았으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뭐가요? 애가 돌도 안 지나서 손이 얼마나 가는데 그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 부모님 모셔야겠어? 형님, 아이 봐주시는 시터도 쓰신다면서요. 겨우 일주일 있다 오시는 건데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으셨겠어요. 동서야, 동서가 애도 보고 시부모님 밥도 차리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잖아. 동서가 그렇게 산다고 나까지 그렇게 대접해드려야 돼? 아니, 어머님도 그래. 눈치 없으셔? 어련히 한국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셔? 그러면 형님이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애가 어려서 못 간다니까. 그리고 동서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기가 한국이야? 이 동네 대중교통도 없이 어디 한번 나가려면 운전해서 나가야 하고 어딜 가든 성정 씨가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애는 나만 봐? 하루 종일 밖에 계신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은? 지난번 결혼식 때도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나이 든 분들 넷이나 와서는 밥이 왜 이렇게 날아다니냐? 김치는 없냐? 된장국 좀 끓여라. 그 잠깐 미국에 머물 때도 한식 없으면 밥도 하나 못 먹는데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어머님 아버님 밥까지 차려야 하냐고. 됐으니까 동서 선에서 처리해.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가시기로 하고 아주버님이 표도 예매했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다니엘 데리고 친정 가버린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대신 내가 돈 붙여줄게. 그냥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나 사드려.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의 의견 조율이 안 된 모양이었죠. 그럼 알아서 자기가 연락해서 안 된다고 하면 될 걸 또 뭘 저한테 처리하라나요? 형님이 힘들어서 지금은 두 분 못 모신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나아지나요? 대놓고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니 형님은 편하겠죠. 근데 그 화살 다 누가 맞나요? 결국 또 저예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저한테 얼마 보낼게요. 100불입니다. 10만 원 좀 넘는 돈이에요. 자기들은 1000만 원이나 받아가 놓고 애 보러 가고 싶다는 표도 취소하고 보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이 애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핑계를 댄 모양인데
그런 핑계를 대면 또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며칠 신나서 밥도 잘 못 드시던 시어머니 결국 또 알아 누우셨죠. 그리고 나서 아주버님은 정말로 4년 뒤에야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얼마나 귀하고 예쁜 장손이었겠어요. 아주버님 내외 왔다고 저희 방까지 내어드리고 한동안 거실 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미안한 내색 하나 없더라고요. 동서는 아직도 이러고 살아? 네? 아유, 사는 꼴이 이게 뭐야. 그래도 전엔 시골집보다는 낫잖아요. 어머님께서 형님 때문에 이사도 하셨는데. 어머, 진짜 어머님이 나 때문에 이사하셨대? 웬일이야. 그럼 좀 더 넓은 데로 가시지. 이게 뭐야? 그리고 집이 문제가 아니야. 이 쿰쿰한 냄새는 대체 뭐야? 시골집이나 여기나 냄새가 똑같아. 동서, 가난해도 냄새가 있대. 그런 말을 서슴지 않던 형님은 10년이 넘도록 안 왔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아주버님만 왔다 가셨어요. 그때도 아마 애가 갑자기 큰 사고 났다나 그런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형님도 참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 모 장손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리 애틋한 유대감이 있을 리가요.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했지만 번번이 아주버님이 시켜 어쩔 수 없이 인사하고 쏙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아이 자라는 동안 사진은 정말 엄청나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애틋한 마음만 가지고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고 시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죽기 전에 애 한 번 더 보려나 그런 희망조차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고 싶어 하는데도 큰아들 큰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시어머님도 대단하시죠. 절대 못하는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시어머님은 이제 70이 넘으셨고 저도 50이 넘었으니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이지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3년 만에 2배로 확장해서 순식간에 돈을 벌여들였죠. 일이 워낙 바빠서 제가 식당에 나가서 거들어야 했는데 아들 사업이라고 그건 또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 드디어 분가하게 됐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빙판길에 넘어지셨는데 그때 머리를 세게 다치셔서 일어나지 못하셨고요. 사고가 있고 이틀 만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들 충격도 컸습니다. 시어머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죠. 한동안 말도 없으시고 제가 실수를 해도 봐도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증상이 있으셨고 결국 저희가 계속 모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라도요. 차마 이제 혼자 사시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동네 가장 비싼 아파트를 샀어요. 학군지라 젊은 엄마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온갖 편의시설이 다 몰려 있어서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죠. 대학생이 된 딸은 방학이나 수업이 없는 날 근처 학원에서 꽤 좋은 대우로 아르바이트를 다녔고요. 처음으로 안방을 가져봤어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 화장실이 딸린 넓은 방이었죠. 필요한 가구와 가전을 전부 새로 사고 처음으로 온전한 내 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집을 계약하고도 가전 가구를 사러 다니면서도 그저 싱글벙글 웃음만 나왔었는데요. 다 늙어 처음으로 안방 차지하고 앉아보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어 미안하다고요. 이제 가게 나와 고생도 하지 말고 가게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보라면서요.
제가 남편 가게 일 도와주다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도 다니거든요. 허리가 아마 시어머님보다 제가 안 좋을 겁니다. 남편은 그걸 너무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사람을 쓸 테니 집에서 쉬어라고 했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제가 참아야 했죠. 그저 말이라도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이 어머님 성격 아니 제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남편 위로 받으며 여태껏 버텼겠지요. 어머님 방, 딸 방을 주고도 방이 하나가 더 남을 만큼 큰 집이었고 처음 집을 본 어머님은 입이 떡 벌어지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좋은 집을 얻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고 하시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이제 안방에 들어앉으니 좋으냐? 그래도 그렇게 실없이 웃고 다니지 말아라. 어른 모시고 살면서 안방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기 안 좋으니. 어머님다운 말씀이지요.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너무 좋았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가 있고 바로 앞에 엄청 큰 공원도 있고요. 어머님도 아버님 보내시고 적적하게 사시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도 사귀면서 많이 좋아지셨고요. 딸한테 이름 있는 좋은 옷, 좋은 가방도 사주고 어딜 가든 기죽지 말란 소리도 해봤어요. 남편은 가지고 싶었던 꽤 좋은 국산차를 구입했고 쉬는 날마다 나들이를 갔어요. 그렇게 이제 살만하다, 바랄 게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님 친정집이 폭삭 망한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다 소송을 당했는데 크게 패소한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뭐 자세한 말은 안 하는데 그동안 형님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가진 능력이 있으니 일을 하면서 다시 재기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급하게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고 아이를 봐줄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잠시 한국에 보낼 테니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니엘 한국에 좀 보내야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일단 살던 집도 급하게 내놨고 작은 집으로 옮겼어. 미국은 애를 매번 픽업하고 허구한 날 부르면 학교 바로 찾아가야 하는데 너희 형수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려워져서. 그래도 우리는 좀 어렵지. 다니엘도 내내 미국 생활했는데 한국 생활이 쉽겠어. 게다가 엄마도 나이 들어 애 보기 쉽지도 않고. 다 커서 특별히 해줄 것도 없어. 밥 좀 해주고 학교랑 학원만 좀 데려다줘. 한국은 학원이 잘 되어 있으니 뭐 이참에 잘 됐다 싶기도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데려다 놓으면 크는 것도 아니잖아. 너 가게 나가는 동안 재수씨가 좀 해주면 되지.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재수씨 집에만 있다며. 그러면 재수씨가 그냥 애 학교 학원 픽업만 해주면 되겠네. 뭐? 집사람이 그걸 왜 해야 하는데. 지금 집사람 허리도 안 좋아서 계속 병원 다니고 있어. 운전하고 다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야. 부탁 좀 하자. 동생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도움받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너한테 손 벌리고 그럴 생각 없으니까 돈은 보내줄게.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 팍팍하게 사는데 내가 너한테 그만한 체면치레도 없이 부탁하겠냐. 50이면 애 학원 보내고 키우는데 충분할 거야. 뭐? 50? 형 지금 장난해? 부탁 좀 하자. 자기 할 일 자기가 알아서 딱딱하니까
힘들 일도 없어. 오죽했으면 저희한테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마는 저나 남편이나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은 없었어요. 내내 남처럼 굴면서 시부모 봉양은 동생 부부한테 다 맡겨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염치도 없죠. 하는 것도 없이 공은 자기가 다 가져가 인정받고 살았으면서요. 상황이야 어찌됐던 부탁해도 형님 친정 부모한테 해야 하는 부탁이었고요. 저희가 봐주더라도 미국에서 자란 애를 한국에서 부모도 없이 키우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게다가 50만 원이요. 저희가 50이면 뭐 대단한 돈이다 싶어 넓적 감사히 받기라도 할 줄 안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애 수학학원 하나 겨우 보낼 겁니다. 영어야 본토에서 왔으니 그렇다 쳐도요. 어떤 학원을 보내도 월에 50은 더 들 텐데 그걸로 학원도 보내고 밥값도 하고 맡아준 공까지 치라니 터무니없지요. 형편이 그렇다 하니 또는 그렇다 치고도요. 주면서 하는 소리가 더 황당했던 겁니다. 아주버님은 아직도 저희가 20년 전 그 작은 시부모님 아파트에 얹혀 살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 모시고 좀 큰 집으로 이사 간다. 그 정도만 말씀드렸거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자랑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괜히 잘나가는 둘째 때문에 큰아들 기죽을까봐 그저 불평불만만 하신 거예요. 집이 전보다 커봤자 실속이 없다느니 엘리베이터도 느려 터졌고 애들이 많은 동네라 시끄럽다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당연히 아주버님 편이 되어선 애를 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간에 어려우면 그렇게 돕고 사는 거다. 어휴, 어머님, 저는 못해요. 저도 나이 들어서 힘든데 어떻게 중학생 시조카를 봐요? 네가 못하면 내가 한다. 어머님이 어떡해요. 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그러시겠다고요? 이 동네 애들 중학생이면 학교도 학원도 다 걸어 다녀요. 다 집 앞에 있는데. 근데 형님은 지금 미국 생각하면서 학교도 학원도 다 차로 데려다 달라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죽어도 내가 할 테니 데리고 오라고 해라. 왜요? 데리고 오면 제가 할까 봐서요? 어머니, 저 정말 못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제가 이 나이에 시조카 키우면서 또 그 고생을 해야 돼요? 대체 애 하나 키우는데 네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래? 돈도 보내준다고 하지 않니? 50이요? 어머니, 그 돈으로는 애 학원도 제대로 보내기 힘들어요. 게다가 어머니 몸도 아프시잖아요. 지금도 관절 안 좋아서 이 앞에 친구분 만나러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너는 늙어서 그러니 왜 그렇게 말이 많어? 이제 너도 할 말 다 하고 살겠다 이거냐?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저희 어머님 밑에서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좀 못 살게 굴었어요? 한 번씩 가시돋친 말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목 박으며 강경하게 나가니 시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주버님을 설득하는 눈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님 집에 얹혀 살 때와 제 집에 시어머님이 얹혀 사는 건 또 다르겠지요. 그 성질 다 부리시며 잔말 말고 키우라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못하시는 걸 보니 어머님도 많이 늙으신 거지요. 일단락 되나 보다 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돈을 몽땅 아주버님한테 보낸 겁니다. 큰아들이 어려운데 애를 봐줄 상황은 안 되니 그렇게라도 한 거예요. 어머님 돈도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알고 보니 아버님 밑으로 빚이 좀 있었어요. 지인을 통해 투자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말도 없으셨던 일이라 다들 많이 놀랐죠. 어쨌거나 저희가 상황이 좀 나아져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살던 집 팔고 빚잔치한 다음에 남은 돈 몇천 그대로 어머님 통장으로 넣어드렸거든요. 그거 그대로 받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그저 여생 자식들한테 돈 달라 눈치 보지 말고 쓰시라 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저한테 돈 달라 소리 한번 안 하시고 지내셨어요. 근데 그 돈을 겨우 200 얼마 남기고 큰아들한테 준 겁니다. 큰아들이라 당연히 대학 공부도 시켜주고 초기 유학 자금도 대주었죠. 결혼한다고 한몫 챙겨줘, 애 낳았다고 돈 보내줘.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정말 받기만 했어요. 주는 거 없이 그저 내 품 안에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퍼줘도 티가 안 나는 자식도 있나 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셨나 물어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느닷없이 아주버님 내외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난데없이 시어머님이 찍어준 주소만 가지고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 보는데 형님은 민망하기는 한지 어색하게 웃고 집을 둘러보더라고요. 놀란 눈치였어요. 형님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다르게 한국도 많이 바뀌었죠. 게다가 우리나라 위상이 전과 같지 않잖아요. 얼마나 달라 보였겠어요. 형님이야 마당 딸린 저택에서 살아 이 집도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질지 몰라요. 좋은 가정 가구 꽉꽉 채워 제 입맛에 따라 꾸민 집은 또 다르게 보였겠죠. 분명 눈치가 그렇지 않았는데 또 하는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어머, 집 좋다. 근데 좀 넷이 살기는 비좁네. 마당도 없고. 넷이 살기 뭐가 비좁습니까? 허락도 없이 이 방 저 방 문 열고 들어가 구경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 방 찾는 것 같아 보였고요. 일단 왔으니 어쩌겠습니까? 이왕 온 거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는 심산으로 잘 먹였어요. 한인타운에 살아 어지간한 건 다 먹고 살았대도 본토에서 먹는 음식이랑 같겠습니까? 잘 먹여서 잘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일부러 형님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요. 땅이 좁아 그런지 죄다 아파트야, 한국은. 아파트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산다며? 그래도 동선의 집은 지방인이 얼마 안 하지? 서울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하죠. 한 10억 정도 주고 샀어요. 뭐, 10억? 아니, 무슨 그 코딱지만한 집이 10억이나 돼? 한국이 그래요. 특히 이 동네가 애 키우기 좋은 동네라서 그렇죠. 초중고 다 있고 저기 보면 다 학원이에요, 저게. 애들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근처에 파출소 있고 마트에 영화관에 집값이야 얼마 안 해도 살기 좋죠. 한동안 형님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놀랐겠죠. 자기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던 시동생 내외가 그만한 자산을 가지고 좋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처지가 변해 자기가 그 코딱지만 한다던 제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걸요. 그것만으로도 나이 어린 형님한테 꼬박꼬박 존대하면서 하대받은 세월이 보상이라도 되듯 통쾌하더라고요. 애 키우기 좋은 동네라고 하니 그건 안심이 되네. 뭐가요? 뭐긴 뭐야. 동서 그러기야? 우리 다니엘 좀 맡아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은 아직 그대로 40대 끝자락이라 모르나 본데 50대가 되면 또 달라요. 그럴 힘 없어요. 제 딸 뒷바라지하기 바쁘고. 윤진이는 다 컸잖아. 내일 모레 시집만 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다니엘도 자기 할 일 다 하니까 그냥 밥만 좀 챙겨주면 된다니까. 50이면 한국에서 애 하나 키우기 충분하잖아. 밥만 줘서 키울 수 있으면 그냥 형님이 미국에서 키우세요.
50으로 애 키우기 쉬울 것 같으면 형님이 한국에 남아서 키우시던지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어떻게 한국에서 키워요? 동서,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죽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부탁을 하겠냐고. 그러게요. 그동안 어머님 그렇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한 번을 안 오시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얼굴 한 번 안 비추더니 정작 형님이 아쉬우니 한국이 가깝게 느껴졌나 봐요. 이렇게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올 만큼.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세상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돈이 사람 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제가 가진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없으니 형님이나 시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길을 펴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통쾌하고 짜릿했습니다. 가난해도 냄새가 있다며 무시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이제 제대로 알아들었겠거니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애를 비롯해 온 가족이 자는 사이에 새벽같이 가버린 거예요. 애 잘 부탁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확인했을 땐 이미 출국한 뒤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지요. 애는 애대로 충격이었지만 울면서 미국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는 거 애 아빠가 간신히 잡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다니엘, 엄마랑 아빠가 사정이 있으니 당분간 할미랑 지내자. 어머님이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손자 끼고 살 생각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두 사람은 이미 미국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은 받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애를 키우게 되면요. 당장의 한국 학교 입학 수속부터 해서 부모가 해야 할 몫이 많습니다. 그냥 애만 던져놓고 간 거예요. 알아서라고요. 어떻게 자기 애를 그렇게 두고 갈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요, 애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밥을 차려놓고 나와서 먹으라고 해도 절대 나오지도 않아서 결국 방까지 가져다 줬어요. 먹고는 내놓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요.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더 편하다 보니까 영어가 더 불쑥불쑥 나와요. 답답하다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딸 말로는 욕도 한다더라고요. 애가 안타깝기는 하지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애한테 상의도 없이 낯선 한국 땅에 버리고 간 건데 그래도 그렇지 애가 너무 예의가 없다 보니 애까지 미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버릇을 잡겠다고 호되게 혼내고 식탁에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는 배가 고프면 식탁에 차려진 밥을 먹으라고요. 빨래는 세탁기에 갖다 놓고 지내는 방은 깨끗이 치우라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 먹으라고 둔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그대로 그릇에 퇴하고 뱉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로 또 뭐라고 하는데 좋은 소리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워 먹은 버리장머리냐고 제가 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거 보더니 시어머니께서 엄청 호통치더라고요. 어디 감히 장손한테 소리를 지르냐고요. 애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 어찌 된 게 애부터 잡으려고 안달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한테 화풀이하고 그러면 안 돼. 어머니, 제가 무슨 애한테 화풀이를 해요.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아무리 입맛에 안 맞아도 그렇지 먹던 음식을 그릇에 뱉는 게 잘한 거예요? 미국에 살아서 그런다. 한국식으로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에선 먹던 음식 그대로 그릇에 뱉어도 된대요? 다니엘, 그래도 되니? 그만하래도?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 훈육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애를 데리고 있어요? 자연히 어머님과 싸우는 일도 너무 많아졌고요. 애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도 힘든 판에 하나부터 열까지 3살 안에 가르치듯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무슨 투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들어먹지를 않고요.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거 애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다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햄버거나 시켜달라고 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내내 햄버거, 피자 어떻게 그런 것만 먹이나요? 아무리 남의 애고 미운 사람 자식이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형님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연락할 때는 받지도 않고 제가 보낸 메시지는 다 무시를 해놓고 한다는 말이요. 동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애 차별하고 구박하고 그러면 다 그거 동서 딸한테 가는 거야. 애 떼어놓고 온 부모 마음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해. 애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요. 그렇게 메시지 하나 딸랑 해놓고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한계다 싶었던 일이 생겼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딸 방을 보고는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다니엘 쓰게 방 바꿔라. 네? 다니엘 방이 뭐가 없고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게 영 침침해서 못 쓴다. 윤진이를 저 방 주고 다니엘 지내게 해라. 알고 보니 다니엘이 넌 짓이 방이 좁고 낮에도 캄캄해서 무섭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방이 창이 북쪽에 나 있어서 어둡기는 해요. 당연히 제일 작은 방이고 평소에 창고방으로 썼던 방이라 뭐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못 지낼 방도 아닙니다. 형님 아주버님이 오셨을 때도 좋은 매트리스 사다가 넣어놔서 지냈던 방이에요. 그렇다고 제 딸이랑 방을 바꾸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렇게 정 다니엘 방이 안타까우시면 어머님 방이랑 바꾸면 되겠네요. 뭐? 지금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지금 나보고 저 창고방에 들어가 살라는 거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크시면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제 딸 방 다니엘한테 못 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열어보지도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손녀딸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윤진이요. 시댁에 같이 사는 동안 방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와서 윤진이 방이 생긴 게 저한테도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데요. 마음 같아선 2번째로 큰 방을 주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 방을 차지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제 집에서 제 딸을 창고로 쓰던 방으로 보낸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저는 시조카를 계속 데리고 있을 생각도 아니었고요. 도저히 참기 힘들다 싶어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저도 똑같이 막무가내로 나와야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요. 아는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빈집 하나만 잠시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데리고 갔지요. 지금 사는 동네의 옆 동네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많아 동네 분위기 자체도 많이 다르지요. 이게 뭐냐? 어머니,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 못 키우겠어요. 아이가 협조적이지도 않고 공치야 받을 생각도 없지만 이러다간 제가 뭘 해도 형님 원망이나 듣겠죠. 정 손자가 눈에 밟히시면 어머니가 알아서 밥도 하고 학교도 보내면서 키워보세요. 제가 집은 마련해드릴게요. 뭐야? 너 지금 날 여기로 보내겠다는 거냐? 저야 미우나 고우나 명종씨 어머님인데 계속 모시고 싶죠. 그동안 어머니한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구박받고 살았지만 이제 그러려니 해요.
아무리 원망이 들어도 어쩌겠어요. 근데 딱 어머님까지예요. 근데 어머님이 더 욕심부리시면 어머님도 안 되겠어요. 아니, 애를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되든 애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죠. 어머님께서 못 키우겠다고 하시면 저 그대로 미국 비행기에 보내려고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연락 받으시죠? 애가 뭐 타고 갔는지만 보내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겠죠. 예, 그래도 그건 아니다. 어떻게 애만 덜렁 보낼 수가 있냐. 애만 덜렁 두고 간 부모도 있는데요, 뭐. 예전에 살던 딱 그만한 크기의 집이라 그리 작은 집도 아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는 잠시 쓴다고 했지만 어머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시면 정말 계약할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지내시다가 친구도 같이 살 자식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손자 데리고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볼 생각은 하셨는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에 관한 모든 일에서 일절 저는 손을 떼겠다고 했어요. 아이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시키는 일이며 학원 보내는 일 모두 해서요. 제 딸도 내일 모레면 시집 갈 나이예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우리 딸 어릴 때와 달리 시대도 변했는데 이 나이에 애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또 어영부영 저한테 다 맡겨놓을 것이 분명하니 저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항복하셨고 알았다 한마디만 하신 후 내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며칠자 어떤 비행기로 애 보내겠다 그렇게 통보하면서 아주버님께 전달해 달라 했더니 금세 전화가 왔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연락을 받지도 않았으면서요. 재수씨,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버님이 부탁하면 우리는 늘 들어드려야 돼요? 너무한 건 아주버님이죠. 내내 큰아들 대접은 다 받고 시부모님은 우리가 다 모시고 살았는데 이젠 아들까지 맡기려는 건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참나, 사정이 그러면 형제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버님은 저희 살면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형님 한 번씩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사냐고 한마디 하실 때마다 뭐 돈이나 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동생한테 축의금 500 받아놓고 꼴랑 100으로 돌려줬으면 할 말 있어요? 아니 지금 언제적이를 그거 다 쌓아두고 살아요? 뭐 500 그거 보내면 돼요? 그 500 가지고 다니엘 잘 키우시고요. 남의 집에 애를 맡기려면 애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맡아보니 사돈댁이 왜 애를 안 맡겠다고 했는지 알겠네.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그렇게 다니엘은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형님한테서도 원망 섞인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뻔하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으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시어머님은 항의라도 하듯 무건 수행 중이신데 아마 며칠 안 갈 거예요. 답답하신 분이 결국 말씀하시겠죠. 남편은 잘했다고 해요. 제가 시어머님께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많이 미안해하고요. 사실 그렇게 따로 살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모시고 살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장인 장모님 제사도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어요. 결혼 전엔 혼자 작게 지내다가 결혼하고 나선 엄두도 못 냈거든요. 어머니께 넌지시 말씀드렸을 때 어디 시집 와서 친정부모 제사를 지내냐 혼내셔서요. 이사를 하고서는 진작 모셨어야 하는데 가게 일이 바빠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아버님 제사는 꼬박꼬박 지냈는데 장인 장모님 제사를 한 번 못 지내 나중에 면목이 없어 만나 뵙지도 못하겠다면서요. 아마 어머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밀어붙여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엄마를 만났을 때 고생은 했어도 행복하게 살다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